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계책, 책략, 이것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어떤 승리를 위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다가 전략만 붙이면 됩니다. 경영 전략, 또 선거 전략, 심지어 연애 전략, 재산 형성 전략. 따라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쓰는 게 장기 같은 데서 어떤 전략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또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공통으로 주어진 주제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거, 이거 다 전략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략이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으면서 질 높은 방법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전략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발전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굳이 전략 이런 말이 없었고요. 병법 또는 병도라는 말로 이러한 방법론이 논의 및 계승되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스트래티고스, 총사령관인데요.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총사령관이 방진,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된 그런 무사들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중세에는 기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기량이 중요시 됨으로써 전략의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끝나가면서 스웨덴의 구스타부스 아돌프스 장군이라든지 임금이기도 합니다만 프레데릭 2세라든지 독일,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전략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용병술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전략이란 그 말에서 보듯이 장군이 운용하는 용병의 술 또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데 관련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력전이 전개됨으로써 점점 범위를 확대됩니다. 군대에만 머물 수가 없고 국가 전체 범위로 확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델하트는 전략은 군사력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더욱 상위의 전략, 그것은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동원되는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서 전략의 범위도 당연히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싸우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평시의 전쟁 대비도 전쟁 수행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합니다.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상대방의 전쟁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억제를 위한 군사력 사용도 전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의 재반 역량을 통합하거나 또 국제적인 재반 역량을 통합하는 그 방법론, 이것도 전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델하트의 대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국가는 총력전 당연시 되기 때문에 전략이란 이름 하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아마 군사에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정책과 전략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단순하게 말하면 정책이 높은 겁니다. 정책은 정치적인 지침이고 전략은 이를 군사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과 전략만으로 본다면 정책이 상위이지만 국가정책, 국가전략 이렇게 본다면 국가정책은 조금 일시적인 것이고 국가전략은 더욱 장기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또 군사정책, 군사전략. 군사전략이 더욱 장기적인 거니까 군사정책은 오히려 군사전략에 맞춰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교 정책과 외교 전략 중에서 아마 외교 전략이 더욱더 장기적이고 더욱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략은 일정 기간 적용되는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정책은 특정 시점에서 이를 공식화하여 제시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전략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군대로 보면 군사 전략은 군사력 운용에 관한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사 정책은 군사력 건설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현재 합참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군사 전략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본부에서 하는 게 군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사 정책을 발전시키는 국방부 본부가 조금 높은 것 같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군사 전략이 주가되고 군사 정책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의 체계를 한번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국가 전략도 있죠. 근데 국가 전략은 모든 분야에 대한 균등한 어떤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 전략은 국가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 및 군사 분야를 핵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전략과 국가 안보 전략은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겠죠. 이 두 가지는 크게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 밑에는 군사 전략이 있고요. 군사 전략 밑에 최근에는 작전수를 끼워 넣어서 전술과 군사 전략 사이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는 군사 전략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이 있으면 뭐 경제 전략, 외교 전략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분야에서의 전략임과 동시에 국가 안보 전략을 해당 분야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한다.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 전략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분야의 전략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국가 단위에서 용어에 따라서 한번 그 범위를 표시해 봤습니다. 보시면 국가 안보 전략이 가장 높죠? 그 다음 군사 전략, 작전술, 전술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이라면 뭐 국가 전체, 한반도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고, 군사 전략이라면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전술은 각군 작전본부와 뭐 육군을 말하면 군단 정도가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술은 사단 이하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과 관련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의 방정식입니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미군들은 strategy, 전략은 ends plus ways plus means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는 ends는 ways plus means,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미 육군대학의 아서 F. 라이케라는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그 전에 육군에서 있던 것을요. 그리고 현재는 합동교험작전이나 뭐 기획 이런 데 이미 다 이 방정식을 통해서 미군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ends는 ways plus means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ends하고 means,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이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ways,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ends와 ways가 고정되면 means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에는 이미 수단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평시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및 장비를 증강하는, 즉 means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ends는 ways plus means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ways하고 means가 다 미흡하다, 그러면 ends를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도 없는데 목표만을 거창하게 설정을 해서 낭패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목표와 방법과 수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목표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어떤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전략의 무엇과 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반 활동의 정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또 쉽게 변하지 않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대부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컨셉이라고 그럽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통합 및 전개할 수 있는 어떤 주제 또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전략으로 본다면 뭐 수세 후에 공세 전략이라든지 적응 반격 전략이라든지 뭐 마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은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전략 개념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이 구비해야 할 조건 또 세 가지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suitability라고 해서 적절성인데요. 목표 달성에 기하는 전략 개념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feasibility는 현재의 자원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acceptability는 현재 국가적인 규범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정서가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적합성, 실현 가능성, 수용성을 전략의 질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수단은 전략의
차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국가의 경우에는 가용한 모든 자원이 사용되고요. 당연히 군사력이 핵심이 됩니다. 총력전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정치, 외교, 경제, 심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동맹국의 군사력과 국력도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당연히 수단을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는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은 기상천외한 어떤 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표와 방법과 수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일관성이 있으면서 균형이 잡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에 조금 관심을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개념과 수단 간이 어느 게 먼저인가? 어떤 사람은 개념이 먼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수단이 먼저라고 말하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달리기 선수의 걸음인데요. 어떨 때는 왼발, 즉 수단이 앞서가다가 또 어떨 때는 오른발, 방법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상적인 방법을 미리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수단을 보완하는 건데요. 인간의 상상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또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성능이 좋고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등한시하는 것이 전략의 시행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작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하 부대의 행동 방향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하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을 해서 다양한 우발 계획을 만들어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전쟁 대비 계획이 무지무지 복잡한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관련 기관 및 요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든 또는 계획이든 사전에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의기법을 통해서 현재 오버게임을 많이 합니다만 정 안 되면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을 통해서라도 검증은 일단 해야 합니다. 시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 군대는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용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군사 전략을 갖고 또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다소 질이 낮은 전략이더라도 처음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자주 전략을 바꿔버리면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결론적으로 전략을 보면 한국에서는 기상천외한 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의미의 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 간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노력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목표는 주어진 것이고 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자체도 또 오류입니다. 목표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전략가는 목표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전략가입니다. 조금만 작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목표가 너무 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일시적이고 또 사실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세면 기술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서양은 수단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군사를 계속 증강을 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죠. 동양은 제갈공명과 같은 멋진 사람이 나와서 그다지 좋지 않은 수단으로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만화책이나 나오지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서양의 전쟁에서 항상 서양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은 위험을 더욱 높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창의적이고 탁월한 전략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이고 탁월할수록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오히려 보편적이면서 위험 부담이 적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략은 기상천외한 꾀가 아니다. 목표와 방법과 수단 간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번 유튜브를 본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